며느리 글떡을 입다. 옛날 천하명산인 금강산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간 주지는 세력이 하늘에 닿아 금강산 아래 좋은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장안사 주지는 특히 글을 잘 짓기로 원근에서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그는 장삼자락을 날리며 한간에 내려가 똑같은 처녀들에게 희롱을 일삼거나 절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재산께나 있는 집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글짓기 내기를 하자 해서는 남의 집 가산을 빼앗아내곤 하였다. 어느 날 주지는 또 못된 생각을 하던 끝에 동자중을 시켜 임진사를 불러왔다. 임진사는 초시에 급제하여 진사벼들을 얻어가진 데다 가산도 금강산하에서는 첫 손가락을 꼽을 만치 잘 살았다. 주지는 임진사가 절에 들어서자 그를 불러 앉혀놓고 속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을 못된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추어 올렸다. 네, 듣자니 진서는 글 잘 짓기로 나라에 이름이 있다면서요. 참으로 대단하외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제가 나라의 문장일진데 더 큰 벼슬을 못하고 초시에 겨우 급제하여 자그마한 진사벼슬을 얻어 가졌겠습니까? 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대사님 앞에서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여 남의 집 가산을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죄에다 삼켜버린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제껏 응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장안사 주지는 마이동풍격으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자고 들었다. 임진사, 내가 절간에 있다고 하대를 해서는 안 되네. 어디 우리 두 사람이 금강산을 두고 글짓기 내기를 하세. 자네가 지면 자네 재산을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자네 재산만치 우리 절이 재산을 갈라주겠네. 들었나?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를 안하에다 두지 않고 진사를 자네하고 하대해 부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임진사는 비록 진사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이지만 장안사 절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지라 입을 봉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에게 가부도 묻지 않고 문자는 무엇이니 돌아가서 글을 지어가지고 내일 아침으로 절에 찾아오라고 하였다. 임진사는 장안사 절에서 나오자 눈앞이 금은밤처럼 새까매서 겨우 집이라고 찾아왔다. 임진사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장안사 주지 앞에 가서 두 말 못하고 가산을 몽땅 내놓게 되었는지라 집에 들어서자 낭망하여 이불을 덮어쓰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아예 병을 구실로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을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임진산의 집에는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는 며느리가 있었다. 저녁때가 되어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니 그때까지 시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한숨만 쉬고 있었다. 얼굴에 수심이 안개 끼듯 해가지고 한숨만 쉬며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필요곡절이라 며느리는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 드셔야지요. 자네 할 일이 아니네. 내 오늘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네. 하... 임진사는 또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쉴 뿐 그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총명한 임진사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다는 말을 듣자 속으로 짐작이 가서 시아버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었다. 아버님,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자고 하셨지요? 그렇네.
그런데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장한사 주지에게 그런 고약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시집와서 몇 번 들었사옵니다. 그러니 임진사는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글재와 운자까지 다 말하였다. 그리고 며느리 보기가 안 되었다는 듯 다시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이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앉히며 말했다. 아버님, 걱정 마르시고 일어나 진지 드세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글을 좀 배웠사오니 그 글은 제가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이 사람 며느리 말은 고맙네만 글 잘 짓기로 원근의 소문이 자자한 장한사 주지를 당하겠나? 아버님, 염려 마옵소서. 시중천자 이태백이라면 몰라도 그까지 절간의 중놈하고야 비기지 못하오리까. 임진사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수저를 들고 저녁을 먹었다. 헌데 상을 물리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자리에 누우니 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뒤끝에는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맛자락을 두르고 부엌간에서 끼니나 짓는 며느리가 절간에서 글재간을 피우며 남의 집 재산을 빼앗아내는 주지를 당해낼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 글재와 운에 따라 글을 짓자고 생각하니 글 짓기 전에 기부터 꺾여서 글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며느리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글 한자 써내지 못하다 보니 그만 한숨 끝에 날이 새고 동산에 쟁반 같은 해가 솟아올라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다. 아침때가 되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에 맑은 웃음을 짓고 아침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밤새 지은 글을 시아버지에게 보였다. 아버님, 글을 지었사오니 보시고 진지 드시고 절에 가 보옵소서. 밤새 지은 글이라 크게 훌륭하지는 못하오나 그까지 절간 중놈의 글하고야 못 비겠습니까? 임진사, 며느리 지어놓은 글을 펼쳐놓고 보니 첫 구절은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중주에 오악이 났더라 하고, 둘째 구절에는 선경에 석굴이 많으니 왕모가 서쪽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라고 지었는데, 글씨도 놀랄만치 잘 썼지만 금강산을 중국의 오악에 비기면서 서왕모가 이와 같은 성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하였으니 그 글의 기계 또한 대단하였다. 임진사는 너무도 기뻐 무릎을 탁 치고는 아침술을 드는 것마저 잊고 장안사 절로 다른질쳐 갔다. 임진사가 절에 당도하자 장안사 주지는 벌써 임진산의 재산을 제 손에 넣기라도 한 듯 턱을 잔뜩 쳐들고 임진사를 내리보며 물었다. 그래, 자네 밤새 글이나 지었나? 네, 지었사옵니다. 그래, 뭐라고 지었는지 어디 한번 읽어보세. 임진사는 주저없이 며느리가 지어준 글을 내리 읽었다.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아니, 뭐?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그럼 그 아래 구절은 중주에 오악이 났더라 그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선경에 석굴이 많으니. 가만히 있자. 아래 구절은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이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의 말투는 대바람에 변했다. 참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내 장안사에 있으면서 숱한 선비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글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진사님만은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절이 아무 밭을 떼주겠습니다. 이만하면 진사님네 가상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땅 문서를 받으시오. 저밖에 없노라고 글로 남의 재물을 빼앗기만 하던 장한사 주지는 머리를 숙이고 임진사 앞에 땅 문서를 공손히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임진사는 며느리 글덕에 집안의 가선을 떼우지 않고 오히려 절간의 땅을 찾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장한사 주지는 다시는 글재간을 믿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